일상생활이 암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선생님 늘 감사드립니다. 췌장암 4기 환자인데요. 통곡물 자연식이를 하고 있어요. 녹즙이랑 당근즙 하루 1600 정도 먹고 현미를 먹고 저염 무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런지 가스가 차서 그런지 배가 아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녹즙하고 당근즙을 하루에 1600 정도 먹으면 너무 과한 겁니다. 그리고 또 췌장 부분이거든요. 췌장은 어때요?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췌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1600을 먹으면 너무 무리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식이섬유가 많이 있거든요. 식이섬유가 소화가 안 되면 장 출업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적당히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의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췌장 때문에 소화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안 되니까 복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환자분은 지금 통곡류라든지 녹즙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식이섬유가 아주 많아요. 근데 아마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췌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이면은 소화도 조금 더 되고 복통이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좋을 경우에는 소화제를 좀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남편은 당뇨 환자인데 한 달 전 암 3기 진단을 받고 검사 중입니다. 저혈당이 될 때마다 당 종류를 많이 먹고 마시는데 암세포가 급성장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마 당뇨가 있으신 분인데 아마 당뇨가 조금 심하신 모양이에요. 지금 뭐 저혈당이 온다는 것은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고혈당과 저혈당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이리 되면 일단 당뇨 약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당뇨를 조절을 하셔야 일단은 해결이 되는데 당뇨 조절이 안 되니까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당뇨를 약을 조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약을 어떻게 들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식사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식사 습관을 좀 여러 차례로 나누고 양을 줄이고 그래 되면은 저혈당이 오는 게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혈당이 오게 되면 저희 병원에도 우리 환자분들 모두 계시지만 당뇨 있는 분들이 이런 악순환이 많이 돼요. 저혈당이 오니까 막 그때 막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3끼 밥 먹은 데다가 또 저혈당이 올 때 또 먹죠. 그러면 저혈당이 돼서 이거 먹게 되면은 또 인슐린 저항이 또 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악순환이 돼서 일단은 약을 좀 줄여 가지고서 조절을 한번 해보시는 방법, 식사를 타임을 좀 바꾸는 방법, 식사 종류를 좀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단 것을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단 것을 가지고 조절을 하시면은 어렵습니다. 단지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좀 조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암 환자신 모양이에요. 단맛을 내는 것 대신에 어떤 것을 대체해서 먹어야 하는가요? 저는 당뇨도 있어서 먹는 게 중요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분은 위암 환자이시고 당뇨가 있으신 모양인데 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평소 습관에서 이게 당이 암을 유발하는데 좀 영향을 줬던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단 것을 먹으면서 또 이분은 짠 것도 같이 좋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우리가 당뇨가 오게 되면은 암 발생률이 한 30% 정도 높아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짠 것을 하면은 위암이 잘 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먼저 단 것을 많이 안 먹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되게 단 거 좋아하는 분들이 짠 거 같이 좋아하거든요. 짠 것도 줄이면서 단 것을 줄이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내가 단맛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면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대체당들이 있잖아요. 스테비아라든지 그 외에도 요즘에 다양한 천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칼로리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조금 대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요, 일단
모든 식품에다가 다 그걸 쳐가지고 첨가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단 것에 대한 유혹을 좀 떨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간경화와 암도 있는 환자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백혈구 수치를 올리고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고 빠져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난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간경화가 있다는 것은 간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단백질 대사가 문제죠. 그리고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들고 골수 세포도 만들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백혈구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제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일단은 간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아야 좀 더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이 웬만큼 나빠가지고는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나빠지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기에 앞서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에 단백질이나 알부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올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백혈구를 올려주는 이런 음식들이 되게 이제 간이 나쁘니까 단백질 종류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대신 우리가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채식에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조류, 버섯류, 그래도 뭐 강황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간 기능이 아주 나빴을 때는 큰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 기능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로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살이 빠지는 문제. 살이 빠지는 문제도 간이 많이 나쁘면 그만큼 우리 단백질 대사가 안 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간이 어느 상태인지, 그 다음에 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같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올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어떤 식단이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는데, 일상생활이 암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이게 무슨 암에 영향을 줘야, 그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것만 찾지 마시고 우리 작고 사소한 데서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생활하는데 가장 건강하게 암을 지키는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